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봉투 때문이었죠. 하얀 조문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한 장의 통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거기엔 남편의 이름, 그리고 예금주 다른 여자.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뭐지? 남편이 숨긴 게 있었던 건가? 눈물 대신 의심이 먼저 올라왔어요. 저는 그날의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꽃 향기라고 하기엔 너무 진하고 향 냄새라고 하기엔 또 너무 습했어요. 국화꽃이 수북이 쌓인 그 복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발 밑에 눅눅한 카펫이 꺼지듯 눌렸죠. 조문객들이 남긴 발자국 향이 스민 공기, 그리고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연불 소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날은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어요.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힘내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손이 누구 손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제 끝이구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도통 따라오질 않았어요. 저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머릿속에 이상한 멍함만 가득했죠.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사람이 죽으면 진짜로 사라지는 걸까? 남편은 병원 침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아침에도 저는 반찬통 2개를 들고 병원에 갔어요. 한쪽에는 멸치볶음, 한쪽에는 미역국. 그가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소금 간도 아주 약하게 했죠. 병실에 들어가니 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그 숨소리가 너무 얕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들릴 정도였어요. 여보, 나왔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날 오후 남편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어요. 그를 실은 차 뒤를 따라가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군요. 한평생 살던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눈물이 아니라 분노 같은 게 올라왔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을까? 끝까지 나한테 비밀이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빈소를 차리고 나니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멀리서 온 친척들도 있었고 직장 동료라는 사람들도 왔죠. 형수님 고생 많으셨죠.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만 했어요. 향이 너무 독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했죠. 사람들이 떠난 뒤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빈소 한켠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웃는 얼굴, 그 미소가 너무 어색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왜 그렇게 웃었어, 여보? 사진 속 얼굴은 마치 제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웃는 듯 했어요. 그 미소가 마음을 찔렀어요. 밤이 깊어 조문객이 거의 다 돌아간 시간,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 양복에 낡은 구두. 조용히 제 앞까지 오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형님 부탁으로 전해드립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어요. 저는 멍하니 봉투를 쥔 채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남편의 부탁을 전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죠. 봉투는 따뜻했어요. 마치 사람 손의 온기가 남은 듯 했죠.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열어볼까 말까.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홀로 장례식장 안쪽 방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꺼두니 향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 속에도 남편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손끝에 봉투의 질감이 느껴졌어요. 하얀 봉투 손으로 눌러보면 안에 얇은 종이 두세 장. 그 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 내 인생을 뒤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달아 있었죠. 손에 들자마자 느껴졌어요. 이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이었어요. 우리 집 통장은 농협인데 이건 어디 거지? 처음 보는 은행 이름, 손에 묻은 묘한 냄새. 종이와 잉크 사이에 오래된 비밀이 깃든 것 같았어요. 저는 통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거래 내역 첫 줄. 입금자 김정수. 남편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예금주 이선미. 낯선 이름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여자의 이름.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어요. 눈앞의 글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누구한테 돈을 보낸 거야?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어요. 몇 년치 내역이 꼬박꼬박 찍혀 있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가운데엔 눈물보다 큰 질문이 남았어요. 남편은 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걸까?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종이의 온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래 내역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날짜도 거의 같았어요. 매달 같은 금액. 그 일정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남편이 이렇게 규칙적인 사람이었나? 제 머릿속엔 의문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매달 입금자 이름에는 김정수. 그건 분명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예금주는 이선미. 누구지? 어디서 본 적 있나? 저는 스스로 머릿속을 뒤졌어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통장을 덮고 나니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마치 내 손이 아닌 것처럼. 몸이 차가워졌어요. 장례식장 안쪽엔 아무도 없었어요.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복도 끝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앉아 통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새벽 숨을 멈추기 직전에 그 얼굴. 눈은 감았지만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 미소가 지금 떠오르자 가슴이 또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 미소가 이 여자 때문이었나? 그 생각이 스쳤을 때 숨이 막혔어요. 저는 통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려다 문득 발이 멈췄어요.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면으로 웃는 얼굴로.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었어요. 마치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 했죠. 당신 나한테 뭘 숨겼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그제야 눈물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이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그 이름이 떠다녔어요. 이선미, 이선미. 그리고 그 이름 밑에 찍힌 숫자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날짜도 금액도 모두 일정했어요. 그 정직한 숫자들이 마치 남편이 이 여자에게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주는 듯 했어요. 그게 더 싫었어요. 만약 감정 때문이었다면 한 번쯤 흔들리는 흔적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건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저는 깨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눈이 시릴 만큼 밝았을 뿐이었어요. 식탁 위엔 어제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통장,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수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글씨체가 남편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글씨. 단정하지만 차가웠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파고드는 송곳 같았어요. 그날 오전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약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제 앞에 앉아 국화를 한 송이 내려놨어요. 아빠가 엄마 걱정 많이 했대. 병원에서도 늘 엄마 얘기만 했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내게 그토록 말이 없었을까? 그렇게 걱정했다면 왜 숨겼을까? 아들이 나간 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날 오후엔 사람들도 다 빠지고 장례식장 안은 고요했어요. 향 냄새만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 냄새 속에서 통장만이 유일하게 선명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이젠 너무 밉고 너무 그리웠어요. 이 돈 뭐야? 당신이 평생 나한테는 돈 없다고 했잖아. 말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한 웃음. 생활비도 줄이고 나한텐 고생만 시켰으면서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꼬박꼬박 보냈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미안했구나.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제발 아니라고 해줘. 그 바람이 자꾸 올라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향만 피어오르고 연기만 천천히 흘렀어요. 그 연기가 꼭 제 마음 같았어요. 흐릿하고 맺히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날 밤 다시 통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입금일 6월 10일. 금액 20만 원.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 갔던 날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오늘은 좀 힘들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그가 돈을 보냈다니 그건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여자는 정말 누굴까? 남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함이 미움보다 커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에 깼어요. 눈을 떠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톡, 톡, 톡. 마치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 미워해.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통장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그게 유일한 연결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그 이름의 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게 저였어요. 단 한 문장. 단 4글자.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불렀어요. 이선미. 그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어요. 낯선 이름이지만 어쩐지 익숙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은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집안엔 아직 국화 냄새가 남아 있었고 현관 앞에는 다 시든 조문 화환들이 쌓여 있었죠. 누가 치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이제는 향기든 냄새든 아무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정적이 너무 깊어서 가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사람 숨소리처럼 들릴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것도 남편의 폰이었어요. 손이 멈췄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진동이 계속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번호 앞자리를 보는데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진동이 멈추고 잠시 뒤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조용한 집안의 띵 소리 하나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죠. 남편의 이름으로 저장된 그 번호 아래 단 한 줄이 떴어요. 그게 저였어요. 네 글자.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끝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저는 몇 번이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게가 뭐고 저는 누굴까? 무슨 뜻일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통장이 떠올랐어요. 이선미. 그 이름. 통장 위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설마. 그 단어가 입안에서 새어나왔어요. 소리도 없이. 하지만 제 몸 안은 시끄러웠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저는 거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 남았어요. 그 네 글자가 제 얼굴을 비췄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 문장이 마치 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문장만 떠올랐어요. 그게 저였어요. 도대체 뭐가 그거였을까? 통장? 남편의 부탁? 아니면 사랑? 다음 날 새벽 5시.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은 밝아오는데 제 안은 여전히 밤이었거든요. 식탁 위엔 통장, 편지, 그리고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 셋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게 제 인생 같았어요. 숨긴 것, 남긴 것,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 하루 종일 멍했어요. 물 한 잔도 삼키기 힘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그게 저였어요 라는 문장이 떠올랐죠. 오후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내가 이걸 눌러도 될까? 그 여자 뭐라고 할까? 손끝이 떨렸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그저 그 번호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이라니. 남편을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문장이 왔어요. 전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 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눈앞에 흐릿하게 남편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비 냄새가 문틈 사이로 들어왔어요. 그 냄새가 장례식장 향 냄새와 뒤섞이니까 마치 남편이 아직 이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걸. 그리고 그 부탁이 나와 관련 있다는 걸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그 사람이 누구든 무슨 관계든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고. 남편의 폰 속 문자들을 다 훑었어요. 단 한 번도 통화 기록이 없었어요. 그 대신 짧은 메시지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기운이 없으시네요. 내일은 꼭 오신답니다. 그 메시지들은 모두 이선미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간병인 혹은 병원 직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나 대신 옆을 지켰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낸 이유는 뭐였을까? 저는 커피포트를 켰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제 심장 소리가 겹쳐졌어요. 이제 그만두자. 아니, 직접 물어보자.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결국 저는 봉투 속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손가락이 스치자마자 냉기가 돌았어요.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폰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전화가 올까봐, 혹시 또 메시지가 올까봐.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 대신 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하얀 병실, 창문 너머 햇빛이 들어오는 방. 남편이 제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제가 부르자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남편은 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눈을 뜨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게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의 문자처럼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신호였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어요. 잠은 거의 못 잤는데도 무언가 결심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가방 안에 통장하고 봉투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차례대로 넣었죠. 혹시 몰라서 얇은 스웨터도 하나 챙겼어요. 병원은 꼭 공기가 차가워요. 버스 창가에 앉으니까 유리 밖으로 동네 가게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분명히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은 다 낯설더라고요. 마치 세상이 살짝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사람 얼굴도 신호등도 심지어 슈퍼 앞에 쌓인 생수통까지도. 그동안 제 안에 너무 많은 외가 쌓였던 탓이겠죠. 요양병원 입구에 서자 문득 숨이 막혔어요. 하얀 벽에 커다란 유리문, 안쪽엔 향이 강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죠. 그 냄새가 낯설면서도 왠지 남편의 마지막 냄새 같았어요. 접수대 앞에 서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요, 간병인 이선미 씨 계신가요? 직원이 명부를 훑더니 3층 간병 스테이션을 가리켰어요. 지금 오전 근무 중이세요. 그 말이 들리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죠. 3층 복도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햇빛이 복도 바닥을 길게 쓸고 있었고 휠체어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잔잔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걸요. 간병 스테이션 앞에 서서 한참이나 입술을 깨물다가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이선미 씨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남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였어요. 얼굴엔 화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깔끔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눈매가 깊었고 말투가 조용했죠. 자리로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저절로 따라갔어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는데 유리창 너머로 운동치료실이 보였어요. 한 어르신이 천천히 다리를 들고 내리는 장면이 보였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슬프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말을 꺼내야 하는데 목이 막혀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말했어요. 이게 저한테 왔어요. 그녀는 통장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표정엔 미안함이 있었지만 도망치려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죠.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날짜랑 기록이 빼곡했어요. 환자들 식사 시간, 약 복용, 체온 체크, 면회 기록.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어요. 김정수 오후 7시 안정, 10시 약 복용 완료. 남편 이름이었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목 안이 바짝 말랐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요, 병원 오셨을 때 많이 약해지셨지만 늘 부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에 떨어져서 통장 모서리를 적셨죠.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봉투 안엔 얇은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은 서류 복사본이었고 두 번째 장엔 남편의 글씨가 있었어요. 은주야, 고맙다. 미안하다. 부탁한다. 3줄이었어요. 그 짧은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부탁한다. 그 3단어가 제 모든 세월을 뒤흔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이요,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정리 못하면 끝내 정리 못한대요. 그래서 통장 정리부터 부탁하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 분노보다 안도가 먼저 밀려왔어요. 그래, 이 사람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나를 잊으려 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떠난 거였구나.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손등 위엔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을 보니까 남편이 왜 믿고 부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신뢰였어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병원 복도 끝에서 식사 카트가 지나가고 스테인리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하루를 마감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하려 했다는 걸요.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분이요, 마지막 날에도 부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울음이 안 나왔어요. 그냥 숨이 깊어졌어요. 마치 숨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실을 나와서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햇살이 복도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위로 휠체어 그림자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림자는 가볍고 바퀴는 무겁게 굴러갔죠. 삶이란 게 꼭 그 모습 같았어요. 가볍고 무겁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며칠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눈 밑 주름이 덜 굳었고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 남편의 숨결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가방 속 메모를 꺼냈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부탁한다. 그 3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눈물이 아니라 바람이 닿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야 조금 나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 공기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숨이 막히던 거실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았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먼지가 반짝였죠. 그 반짝임이 꼭 남편의 웃음 같았어요. 낯설고 따뜻한 오래된 웃음이요.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오늘 본 그 여자 그리고 남편의 글씨. 모든 게 뒤섞여서 머릿속이 조용한데 시끄러웠어요. 그러다가 문득 서랍 속 유품 상자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요. 검은 리본이 묶여 있었고 위엔 낡은 수첩 하나가 얹혀 있었어요.
손을 올리자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사진 몇 장, 손목시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봉투가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회색빛의 모서리가 살짝 다른, 마치 오랫동안 품에 넣고 다녔던 듯한 느낌이었어요. 봉투 앞엔 은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가 떨려 있었죠. 그래도 그 글씨 분명 남편 글씨였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글씨가 흐릿했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이 꼭 눈물처럼 보였어요. 은주야, 평생 말 못한 게 있어. 병원에 누워있으니 내 얼굴 보기가 겁이 났어. 내가 널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 사람에게 부탁했어. 내가 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아니라 숨이 먼저 막히더라고요. 숨을 한참 참고 나서야 조용히 다시 읽었어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참아 못했던 거야. 내 평생에 가장 미안했던 사람은 너야. 이제는 부디 너라도 편히 살아라. 그 글씨 끝에서 멈추지 못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소리 없이 바닥으로만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서 번졌는데 그게 이상하게 남편의 잉크와 닮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미안함도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뀐다는 걸요. 그게 돈일 때도 있고 서류일 때도 있고 이렇게 글씨 한 줄일 때도 있어요. 주전자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마치 남편의 숨소리 같았어요. 은주야.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눈물을 훔치고 조용히 뜨거운 물을 컵에 부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말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한 번만이라도 그 말 해줬으면. 근데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답지 않았어요. 평생 말없이 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야 이렇게 글로 남겼다는 게 그 자체로는 그의 방식이었겠죠. 편지를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고 통장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봉투를 한번 꾹 눌렀어요.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떠나기 전에 저와 그 여자를 동시에 믿은 거였어요. 자신의 마지막 일을 부탁할 만큼요. 그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게 사랑이든 미안함이든 결국은 인정이잖아요. 밤이 깊었어요. 거실 불을 끄려는데 달빛이 식탁 위로 들어오더라고요. 통장과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위로 빛이 스며서 둘 다 같은 색으로 변했어요. 마치 이젠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미안해서 말 한마디를 못한 거였네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살아있을 땐 싸우고 의심하고 죽고 나서야 이해하죠. 그런데요, 늦게라도 알면 다행이에요. 그게 진심이었다면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불을 껐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장면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마음이 조용히 쉬었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눈을 감기 직전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불 속에서 뒤척였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뭔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에 앉아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향이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향 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며 있었어요. 남편이 늘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던 그 손길, 컵을 두드리던 그 작은 소리, 그게 다 귀에 맴돌더라고요.
오늘은 끝내야겠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섭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은행에 가는 길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겨울 끝이었지만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더라고요. 버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는데 길가에 핀 매화가 흔들렸어요. 그 조그만 꽃잎 하나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상하죠. 이제야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행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머니 속 봉투를 손으로 꼭 쥐었어요. 마치 그 안에 남편이 아직 있는 것처럼요.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이 통장 해지하려고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2번 쿵쿵 울렸어요. 직원이 통장을 넘겨받아 컴퓨터에 입력하는 동안 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번져 들어왔어요. 그 빛이 손등 위에 내려앉았는데 그 온도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잔액이 조금 남아있네요.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뽑고 도장을 찍고 현금을 세서 건넸어요. 하얀 봉투 안에서 지폐가 부드럽게 스쳤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살아있는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손에 봉투를 쥐자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온기 같았어요. 그의 손이, 그의 마음이 이 봉투 안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죠. 은행을 나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햇살이 그 위로 떨어졌어요. 돈이 아니라 무게가 느껴졌어요.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무겁잖아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미안함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내 몫까지 살아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었더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식탁 위 봉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문득 웃음이 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하던 그 마음, 이제 제가 다 덜어드릴게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눕자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봄밤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은행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 집안 공기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라디오를 켜두었는데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햇빛이 살짝 비추고 있었죠. 그 빛이 봉투 끝자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게 꼭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남편의 유품 상자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열었던 그 상자. 편지를 꺼내고 서랍에 넣었던 바로 그 상자요. 무심코 그걸 다시 꺼내봤어요.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사진, 약봉지, 그리고 낡은 손수건. 그 아래에 조그만 상자가 있었어요. 보석함처럼 생겼는데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그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은색의 얇은 반지. 가까이 보니 안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이.
제 이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이 사람 이런 거 할 줄도 있었네. 결혼 기념일마다 케이크 대신 식탁 의자만 사오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몰래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반지를 들고 손가락에 껴봤어요. 아직도 맞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이 사람 마지막까지 내 손 크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빛이 반지에 닿으니까 그 안에서 반짝임이 번졌어요. 그 반짝임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그대로 손을 올려다 봤어요. 빛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간병인에게 부탁했던 게 혹시 이거였을까? 이걸 전해달라. 그게 이 반지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의 말, 통장, 그리고 이 반지. 모두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였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부탁한다. 그 세 문장이 이렇게 눈앞에 반지로 완성된 거였죠. 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이 흔들렸어요. 눈물이 고여서인지 반짝이는 빛이 자꾸 일렁였어요.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눈빛 같았어요. 말없이 미안해하던 그 눈빛. 그래서 저는 반지를 조심스레 쥐고 말했어요. 당신 참 말도 없이 이런 걸 남기고 가면 어떡해요. 그 말이 혼잣말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어. 이제 울지 마. 그 순간 가슴이 후련하게 뚫렸어요. 그동안 목에 걸려있던 덩어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래 묵은 울음이 빠져나가듯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붉게 번지면서 반지 안쪽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게 꼭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이제 괜찮다. 그 말이 햇빛 속에서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이 웃었어요. 그동안의 슬픔이 다 녹아내리듯이요. 손가락에 반지를 다시 꼈어요. 그리고 가만히 손을 들어 올려 봤어요. 빛이 닿으니까 그 반짝임이 꼭 살아있는 사람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는구나. 그게 말로 남든 물건으로 남든 마음이 닿으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는 거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이 반지 안에는 여전히 그가 있었어요. 그의 미안함도 사랑도 그리고 나를 향한 마지막 부탁도. 밤이 되자 방 안이 조용했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어둠 속에서도 반지가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그 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속삭였어요. 당신 목까지 잘 살아볼게요. 이제 나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꿨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반지처럼 빛나더라고요. 봄이 왔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니까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이 그렇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도 꽃은 또 피어요. 그게 자연의 힘인가 봐요. 저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복지관 근처 커피 강의실로 갔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남편이 떠난 뒤로 커피 향을 맡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향이 그리웠어요. 살아있는 냄새가 나서요. 교실 문을 열자 익숙한 원두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그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더니 가슴속 깊은 데까지 스며들었어요. 아, 이 향이 그립긴 했구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테이블 위엔 커피포트와 드리퍼, 하얀 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컵에 부딪히면서 잔잔한 반짝임을 만들었죠.
그 반짝임이 꼭 제 안에 새로 피어난 희망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물줄기를 내리기 전에 잠시 손을 모았어요. 남편이 생각났어요. 이 향을 좋아하던 사람, 내가 내린 커피는 늘 쓴맛이 좋다고 말하던 사람. 그가 떠난 뒤 처음으로 그 말이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죠. 그 소리 사이로 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평범했어요. 근데 그 평범함이 참 고맙더라고요. 천천히 커피를 내렸어요. 물줄기가 원두 위를 돌면서 검은 향이 피어올랐어요. 그 향을 맡는데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먼저 나왔어요. 그 향 속엔 남편도 있었고 나도 있었어요.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 커피 한 잔 안에 다 담겨 있었죠. 컵을 들어 입술에 댔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 쓴맛이 이제는 싫지 않았어요.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쓴맛이 지나야 단맛이 느껴지는 법이에요. 그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중절모를 쓴 노인이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사람. 그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혹시 커피 배우는 자리 맞습니까?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네, 맞아요. 여기 같이 배워요.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 한쪽이 해져 있었고 안에는 뭐가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그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드리퍼를 올리는데 물줄기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걸 보니까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손짓.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햇살이 우리 둘의 손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빛이 포트의 물 위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꼭 새로운 하루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눈물로 버티던 시간들이 이제는 고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그 향 속에 봄 공기가 섞였어요. 창문 밖에선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로워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 웃어도 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남기고 간 향기,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커피잔을 다시 입술에 댔어요. 쓴맛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졌어요. 그 맛이 꼭 지금 제 인생 같았어요. 늦게 피어나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따뜻하면 됐죠. 창밖엔 햇살이 가득했고 그 빛이 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그날의 커피 향기가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도 향기처럼 오래 남는 거라고. 그리고 그 향기는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볼 힘이 되어준다고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조용히 웃어요. 한 잔의 커피처럼 따뜻하고 진한 인생을 다시 내리고 있거든요. 그날 남편의 통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사랑은 떠나도 진심은 남아요. 그리고 그 진심은 향기처럼 오래 남죠. 혹시 당신도 떠나간 사람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은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향기를 떠올려 보세요.